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3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박찬대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22대 국회 첫 번째 민주당 원내대표, 그 다음에 압도적 다수의 범야권을 이끄는 원내대표인 셈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원래 단독 후보였기 때문에 찬반 투표를 했죠. 득표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보나마나 한 100% 가까운 표를 얻었을 것이다. 또는 100%. 그러니까 아마 그걸 공개했을 경우에 여기가 북한이냐 아마 이런 여러 가지의 조롱이 나올 것을 우려해서 공개를 안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잘 아시다시피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하니까 그때까지 이런저런 뜻을 가지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박찬대 의원이라는 사람이 워낙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다 하는 것이 다 공인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사실은 원내대표를 처음 출마해서 당선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재도전에서 당선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내년 5월 이런 때 원내대표 하고 싶은 사람은 지금 나와서 이제 의원들하고 좀 뭔가 약간 유대관계를 맺어놓고 이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찬대 의원한테 도전했다가는 정말 큰 곤욕을 치를 수도 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았나. 그만큼 친명이다. 동영상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렇게 코털을 파주는지 뭘 하는지 여하튼 그런 걸 하는 동영상도 보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30년 지기 절친이라는 사람을 가서 만나서, 그건 회유인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은 부인하지만 그 사람도 바로 박찬대 당시 최고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이재명 대표와 거의 일심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자, 오늘 투표 전에 정견 발표를 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중하게 지켜만 보고 머뭇거리다가 실기하는 과거의 민주당과는 결별하고 국민의 부름 앞에 신속하게 움직이고 성과와 실적으로 화답하는 행동하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 사실상 이게 투표하기 전에 정견 발표가 아니고 투표한 이후에 민주당의 행동 방향을 설명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겁니다. 혼자니까.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확보를 위한 협상도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책임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속도를 가하겠다. 그리고 오늘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바로 발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 본회의에서 갑작스럽게 최상병 특검법을 상정해서 처리를 했죠. 이렇게 되면 아마 이제 28일에 재표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부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의 숫자상으로 3분의 2가 범여권이 3분의 2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한번 제가 잘 한번 짚어보죠. 5월 30일에 임기가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의장과 국회 부의장을 뽑는데 이 정도까지야 대략 관행으로 이제 될 것 같고요. 국회의장이 누가 되느냐, 추미애냐, 정성호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저는 정성호 의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개딸들을 비롯한 강성 지지층은 압도적으로 추미애 당선자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번 보시죠. 개딸들이 선출하는 건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선출을 하니까 아마 거기서는 정성호 의원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하고 나서는 이제 상임위원장 배분을 이걸 원구성 협상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이번에는 아마 사상 초유의 장기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운영위와 운영위는 지금까지 여당 원내대표가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근데 물론 협상용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것까지도 법사위 운영위를 다 민주당이 가져가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완강하게 저항하는 국민의힘과 밀고 당기고 안 된다 이렇게 되면 4년 전에 왜 한동안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적이 있죠. 아마 그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도 원구성 협상이
뭐 한 1, 2주일 내에 끝나고 이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법률에는 뭐 대략 한 일주일 내에 끝나도록 돼 있지만 그런 적이 거의 없고 뭐 대개 뭐 한 달 뭐 막 이렇게 갔는데 이번에는 아마 잘못하면 정기국회 때까지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할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 원구성 협상이 되고, 더군다나 원구성 뭐 빨리 해봤자 뭐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뭐 이런 거 처리한다는데 뭐 국민의힘이 그렇게 빨리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사상 가장 긴 원구성 협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보나마나 이제 패스트 트랙 뭐 이런 걸 태울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패스트 트랙이면 이번에는 패스트 트랙에 이제 범야권이 192석입니다.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신속 처리 안건인데 여기로 법안을 올려서 단독 처리.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으로 그냥 빨리 올려버리자. 어차피 협상 안 되니까.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패스트 트랙이면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정도가 되고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이렇게 돼 있는데, 본회의 60일은 국회의장이 그냥 단축해서 처리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러면은 대략 한 270일 정도인데, 그러면 올해 뭐 한 8월 정도, 7월 말이나 8월 정도에 만약에 원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270일이면 내년 상반기에는 이게 본회의에 부의가 됩니다. 그때부터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그러면 결국 특검 정국이라는 것이, 특검을 하느냐 마느냐 뭐 원구성 협상 이후부터 계속 그러고 패스트트랙 태우고 뭐 이러면서 이 특검 정국이 내년 여름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 이후에도 결국은 또 다른 편법적인 형태의 뭐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뭐 수사하는 특검은 아니더라도 뭐 국정조사 하자 뭐 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다른 거 편법적인 형태의 특검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계속해서 뭐 특조위 뭐 무슨 뭐 김건희 특검법 뭐 최상병 무슨 법 뭐 이런 걸 식으로 해서 계속, 그러니까 남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 동안 거의 특검 정국이 된다고 보면 된다, 이런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거를 뭐 거부권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다면 결국은 이 거부권을 이제 다시 재표결, 그러면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8표만 이탈하면 3분의 2가 됩니다. 이것도 아슬아슬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새롭게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뽑힐 의원은 이 8표 단속, 이거에 아마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자, 오늘 박찬대 민주당 그 원내대표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뭐 일성이 이제 특검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그 22대 국회 전반기는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 남은 임기 3년 동안 거의 특검 정국이 휩쓸 가능성이 있고,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 이게 연일 지면을 장식하는 아주 짜증나는 22대 국회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뭐 짜증이 나지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하는 거는 이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뭐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거부권밖에 없고, 그 거부권, 그러니까 제의 요구권이죠. 제의 요구권일 때 8표 이탈을 막는 거, 결국 이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22대 국회는 정말 한국 헌정사에서 보기 드문 격돌의 현장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